이치의 부자법 투자 가이드. 부자들이 들려주는 투자 비법 5단계.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하와이에서 태어나 자란 그에게는 두 아버지가 있었다. 교육은 많이 받았지만 가난했던 자신의 아버지와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부자가 됐던 친구 아버지의 가르침을 동시에 배우면서 그는 결국 부자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한때 노숙자로 생활하기도 했다. 그는 1985년에 국제적인 투자 관련 교육회사를 창업해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사업과 투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부자아빠, 가난아빠 원에 대한 전 세계 독자들의 반응과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는 요구에 부응해 부자아빠, 가난아빠 2를 내놓게 되었다. 이제 제3권에서는 앞으로 2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실전 내용을 다루고 있다. 10% 부자 투자가들이 전체 돈의 90%를 소유하는 현실에서 일반 투자가들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능숙한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 투자자가들이 하는 사고방식과 그들의 투자 비법을 배우느라고 권한다. 투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혼란스러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저자가 안내하는 투자의 대상으로 들어가 본다. 샤론 레흐트, 세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이며 현재 공인 회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로버트 기요사키와 함께 부자아빠, 가난아빠 1, 2편을 집필한 그녀는 이번 책에서는 샤론의 주석을 본문 중에 따로 삽입하여 투자에 대한 실전 지식을 대해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광고를 해놨습니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1.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의 투자와 돈과 투자의 비밀.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흐트, 황선호 옮김. 학교에서는 부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5가지 이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10가지 힘. 부자가 되기 위해 아직도 더 필요한 몇몇 요령.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부자들은 절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돈에 관련 권한 지식을 가르친다. 부자들은 남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한다. 부자들은 세금의 원리와 기업의 힘을 안다.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배움을 위해 일한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2.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로버트 기요사키, 샤론 레흐트, 황선호 지음. 당신이 돈을 보살필 줄 알고 관리할 줄 안다면 돈은 당신에게 다가온다. 돈을 버는 서로 다른 4가지 방식. 돈을 버는 2가지 시각. 돈을 쓰는 2가지 방법.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 관리 7가지 방법.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사업을 하라. 당신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라. 위험해 보이는 것과 정말 위험한 것의 차이를 알라. 어떤 유형의 투자가가 될 것인지 결정하라. 당신만의 스승을 찾아라. 실망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어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말에 함정에 빠져 돈을 잃고 있다. 하지만 매년 자동차를 점검하고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자기 투자의 결함은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투자는 평생 그 기본을 공부해야 하는 주제이다. 전체 인구 10%가 전체 돈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할 때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보지 못하는 기회들에 투자한다.
자신이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진짜 투자가는 무엇이 일어나든 대비한다. 하지만 가짜 투자가는 무엇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려 애쓴다. 늙은 것이 어떤 건지 안다면 경제적 계획을 세울 것이다. 슬프게도 10명의 투자가들 중에서 9명은 돈을 벌지 못한다. 삶은 잔인한 교사다. 삶은 당신에게 먼저 벌을 준 후에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스포츠 세계와 투자 세계의 경기장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장막 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업과 투자는 팀 스포츠다. 그리고 사업과 투자는 매일매일이 시험 시간이다. 돈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종 혼자 고민하고 침묵 속에서 고생한다.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기 전에 투자의 간단한 기본 틀조차 배우지 않는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존하는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차례. 투자에 대한 부자법의 조언. 머릿말. 투자가 내 일반 투자가. 제1부. 돈에 대한 90대 10 원칙. 인구 10%가 90% 돈을 소유한다. 제1장. 당신은 투자가가 될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2장. 투자가가 되기 위한 기초 수업. 제2부.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1단계. 투자는 자신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 제3장.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 제4장. 돈에 관한 2가지 세상을 보아야 한다. 제5장. 투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제6장. 투자는 상품이나 절차가 아닌 계획이다. 제7장.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 대 가난해지기 위한 계획. 제8장. 부자가 되는 것은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다. 제9장. 자신에게 맞는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 제10장. 부자가 되려면 3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1장. 각각의 투자 계획에는 가격이 있다. 제12장.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단지 위험하다고 느낄 뿐이다. 제13장. 어느 쪽에 앉고 싶은지 결정해야 한다. 제14장. 투자의 기본 규칙 7가지. 제15장.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제16장.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제17장. 학교에서 배우는 지혜 대 거리에서 배우는 지혜. 제18장. 부자가 될 수 있는 9가지 길. 제19장. 돈에 관한 90대 10 수수께끼. 제3부.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2단계. 어떤 유형의 투자가 되길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제20장. 90대 10 수수께끼 풀기. 제21장. 부자 아버지가 말하는 투자가들의 5가지 유형. 제22장. 첫 번째 투자가 유형. 인정받는 투자가. 제23장. 두 번째 투자가가 유형. 자격 있는 투자가. 제24장. 세 번째 투자가 유형. 능숙한 투자가. 제25장. 네 번째 투자가 유형. 내부 투자가. 제26장. 5번째 투자가 유형. 궁극적인 투자가. 제27장.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 제28장.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부자가 되려면. 제29장. 장학과 정신. 제4부.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3단계. 강력한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제30장. 사업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제31장. 비원 삼각형이란 무엇인가? 제32장. 현금 흐름 관리 요령. 제33장. 의사소통 요령. 제34장. 시스템 관리 요령. 제35장. 법적 관리 요령. 제36장. 제품 관리 요령. 제5장. 부자빠의 투자 가이드 4단계. 궁극적인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 제37장.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
제38장 투자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제39장 새로운 수업이 시작되었다. 제40장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 제41장 부자들이 파산하는 이유. 제6부 부자아빠 투자 가이드 5단계 용기 있는 자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제42장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투자에 대한 부자아빠의 조언. 영화판에서 10% 배우들이 전체 돈의 90%를 번다. 또한 10% 운동선수들이 전체 돈의 90%를 벌고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90대 10 논리는 투자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즉 전체 투자가의 10%가 돈의 전체 90%를 소유한다. 전체 인구 10%가 전체 돈의 90%를 소유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80대 20 논리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공의 80%는 우리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팔프레도 파레토가 1897년에 처음 지적한 이 논리는 최소 노력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부자 아버지는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성공에서 80대 20 논리로 유효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돈에 대해서 그분은 90대 10 논리를 믿었다. 부자 아버지는 전체 인구 10%가 전체 돈의 90%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영화 세계에서 10% 배우들이 전체 돈의 90%를 번다. 9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10% 운동선수들이 전체 돈의 90%를 벌고 음악가들도 10%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90대 10 논리는 투자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투자가들에 대한 그분의 충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통의 투자가가 되지는 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최근에 그분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 기사는 미국 내 모든 기업 주식의 90%를 전 인체 인구 10%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책은 그 10% 일부 투자가들이 어떻게 전체 부 90%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머릿말. 부자 투자가 vs 일반 투자가. 나는 부자 아버지를 부자 투자가로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이 아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책에서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부자 투자가들의 사고방식이다. 일반 투자가는 되지 말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인정받는 투자가들을 다음과 같은 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 연간 수입이 20만 달러를 넘는 사람, 2억 6,560만 원이 넘는 사람, 부부 연간 수입이 30만 달러를 넘는 사람, 한국 돈으로 3억 9,840만 원이 넘는 사람, 순재산이 100만 달러를 넘는 사람, 13억 2,800만 원이 넘는 사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규정을 만든 것은 일반 투자가들을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위험한 일부 투자자로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11페이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 규정으로 인해 일반 투자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부 투자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 부자 아버지는 일반 투자가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가가 되지는 말아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라. 이 책은 내가 1973년에 베트남에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때 1년만 있으면 해병대에서 전역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1년만 있으면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자산도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는 상황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책을 쓰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나는 이 책을 4번이나 고쳤었다.
최초 원고는 증권거래위원회 인정받는 투자가 수준, 즉 최소한의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시작됐다. 20만 달러면 2억 6,560만 원. 2억 6,560만 원. 6,560만 원.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시작됐다. 이 책이 처음 완성됐을 때 공동 저자인 샤론이 부자 아버지의 90대 10이라는 돈의 논리를 나에게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책은 부자들의 투자에 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인구 10% 미만이 1년에 20만 달러 이상을 법니다. 1년에 2억 6,560만 원을 법니다. 2억 6,560만 원을 법니다. 사실 나는 전체 인구 3% 미만이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을 갖출 만큼 충분한 돈을 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이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대해 알려주면서 동시에 투자할 돈이 있든 없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되도록 애를 썼다.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으며 그래서 이 책을 4번이나 고쳤어야만 했다.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투자가 수준에서 시작해서 가장 능숙한 투자가 수준까지 소개한다. 이 책은 인정받는 투자가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고 1973년부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때 나에게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자산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에게 일자리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자산도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많을 것이다. 그 당시 나에게 있던 것은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할 자격이 있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꿈뿐이었다. 부자들이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도 거의 없고 경제신문에 소개된 적도 거의 없고 투자 컨설턴트들이 상품으로 판 적도 거의 없다. 이 책은 나에게 꿈과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나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 부자 아버지의 조언밖에 없을 때부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신에게 투자할 돈이 거의 없건 투자할 돈이 아주 많건 혹은 당신이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건 하는 것이 아주 많건 이 책은 당신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이 책은 아주 복잡한 주제를 가능한 쉽게 쓴 책이다. 이 책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이건 더 현명한 투자가가 되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투자에 관한 당신의 첫 번째 책이라 해도 그리고 이 책이 너무 복잡한 것이라 하는 걱정이 들더라도 걱정하지 말기 바란다. 샤론과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배우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단어들만 읽으면서 끝까지 계속 읽길 바란다. 설사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끝까지 읽어나가면 당신은 현재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3페이지였습니다. 사실 당신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투자 조언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많은 사람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간단한 것에서 시작해 정교한 것까지 들어가며 그러면서도 너무 자세하게 복잡하지 않게 설명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투자 조언을 하고 대가로 돈을 받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이 책은 간단하게 시작해 명료하게 계속되며 그러면서도 일부 아주 정교한 투자 전략들을 소개한다. 이 책은 부자 아버지가 한 젊은 사람을 인도하는 이야기이다.
그 과정에서 부자 아버지는 그림들과 도표들을 사용해 종종 혼란스러운 투자의 세계를 쉽게 설명한다. 돈의 10대 90대 10의 원칙. 부자 아버지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80대 20이라는 원칙을 높이 평가했다. 그 논리는 최소 노력의 원칙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자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90대 10의 원칙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전체 세계의 10%가 전체 돈의 90%를 번다는 규칙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1999년 9월 13일자 기사는 돈의 90대 10의 원칙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견해를 확인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반 대중이 14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일반 대중의 이발사와 구두닦이 소년들까지 투자 조언을 하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여전히 에리트 그룹의 특권으로 남아있다. 자료 분석이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의 1997년에는 전체 가구 43.3%만이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것이었다. 모든 주식의 90%는 가장 부유한 10% 가구가 소유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위 10%는 1997년에 미국 전체 자산의 73%를 보유했고 이것은 1983년의 68% 증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해도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고 있다. 주식에 관한 돈의 90대 10의 논리를 진실을 담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삶을 투자에 의존하는 가정들이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고 있는데 투자를 제대로 아는 투자가들은 없다는 점이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는데 투자를 제대로 아는 투자가들은 없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이 모든 새로운 투자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우리의 저축이 끔찍한 손실을 입은 것을 보호하지만 우리의 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일반 투자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한 것이었다. 절대 일반적인 보통 투자가가 되지 말아라. 절대 보통의 투자자가 되지 말아라. 정부는 우리의 저축이 끔찍한 손실을 입은 것을 보호하지만 우리의 투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부자 투자가 대 일반 투자가 15페이지였습니다. 일반 투자가가 되지 않으려면 나는 불과 12살이었을 때 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투자라는 것이 내 머리에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 야구와 축구는 내 마음에 있었지만 투자는 아니었다. 나는 그런 단어를 듣기는 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세상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는 투자의 힘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내가 부자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과 그분의 아들이자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크와 함께 작은 해변가를 걷던 일을 기억한다. 부자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과 나에게 자신이 막 구입한 땅을 보여주고 있었다. 비록 나는 12살에 불과했지만 부자 아버지가 막 구입한 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부동산 중의 하나였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비록 어렸지만 그 앞에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가의 땅은 해변이 없는 땅보다 값이 나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내 첫 번째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마이크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비싼 땅을 살 수 있을까?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파도가 내 맨발을 씻고 있었다. 나는 내 진짜 아버지와 나이가 같은 그 남자를 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땅을 살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분은 보수가 높은 공무원으로 마이크 아버지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또 알고 있었다. 내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바닷가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마이크 아버지는 그 땅을 살 수 있는데 내 진짜 아버지는 살 수 없는 것일까? 16페이지였습니다. 내가 투자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힘을 인식한 순간 전문적인 투자가로서 내 경력이 시작된 것임을 그가 알지 못했다. 부자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인 마이코와 함께 그 해변가를 걸은 지 40년쯤 지난 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내가 그날 묻기 시작했던 바로 그런 질문을 나에게 묻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투자 강좌들에서 사람들이 내가 부자아버지에게 묻기 시작한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묻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다. 나는 가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나에게는 투자할 만한 달러가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추천한 투자 대상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뮤추얼 펀드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낮은 위험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을 올립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투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힘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아내려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이런 질문들을 상당수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답을 찾도록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부자 투자가 대 일반 투자가 17페이지였습니다. (40여 년) 전에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라는 주제에 대해 내 호기심을 자극한 것이다. 나는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아버지가 적어도 봉급 기준으로 내 진짜 아버지보다 돈을 적게 벌었던 사람이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내 진짜 아버지에게는 없는 힘이 있음을 알았고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힘을 두려워서 그 힘에서 멀어지려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 힘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힘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부자 아버지에게 내 진짜 아버지에게는 없는 힘이 있음을 알았고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힘을 두려워서 그 힘에서 멀어지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 힘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 힘에서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혹은 투자는 위험한 것이다. 혹은 나는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비난하는 대신에 호기심을 느꼈다. 바로 이와 같은 호기심과 그 힘을 얻으려는 욕망,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을 얻으려는 욕망이 나로 하여금 탐색과 배움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의 양이 아닌 우리 사고방식이다.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 모든 기술적 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당신은 가장 부자가 되어 자수성가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고 엄청난 재산을 얻었는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때 12살 나이에 그 해변가에 서 있었다. 나는 그렇게 서서 부자 아버지가 새로 얻은 부동산을 보고 있었다. 18페이지였습니다. 19페이지 들어갑니다. 부자 투자가 대 일반 투자가 19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입에서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 세상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자 아버지를 부자 투자가로 만든 것은 돈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생각은 내 진짜 아버지의 생각과 그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고 종종 상치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자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알아야만 그분과 같은 경제적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았다. 사고방식. 부자 아버지의 생각은 내 진짜 아버지의 생각과 그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고 종종 상치됐다. 나는 그분처럼 생각하고 영원히 부자가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리 돈이 있어도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토지 하나에 투자했으며 당시 그분에게 돈이 없었다. 나는 은행에서 돈의 양이 아니고 사고방식이 우리를 부자로 만든 것을 알게 되었다. 샤론과 내가 이 책에서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부자 투자가들의 사고방식이다. 부자 투자가들의 사고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4번이나 고쳤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려면 먼저 사업을 알아야 한다. 먼저 사업을 알아야 된다. 나는 40여 년 전에 그 해변가에 서 있으면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바닷가 땅을 10에이커나 사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바닷가 땅을 12,421평이나 사실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 부자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나에게 답을 주었다. 나는 그 답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부자 아버지는 몸을 들려 해변가를 걷기 시작했다. 20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돈과 투자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부드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돈과 투자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자, 그분 대답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가 있지. 나도 이 땅은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가 있지. 우리는 그날 1시간 동안 해변가를 걸었다. 우리 부자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마이크와 내가 양쪽에 걸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의 투자 수업이 시작되었다. 몇 년 전에 나는 호주 시드니에서 3일간의 투자 강좌를 진행했다. 첫째 날과 그 다음 날의 절반은 나는 사업을 일으키는 세부사항에 관해 토론하며 보냈다. 마침내 당혹감에 젖은 어떤 참석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투자에 대해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할 때 당신은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를테면 아파트 건물에 투자할 때도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에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이를테면 아파트 건물에 투자할 때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할 때도 당신은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채권을 살 때도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려면 먼저 사업을 알아야 합니다. 2번째 이유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당신의 사업체가 당신을 대신해 투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체가 당신을 대신해 투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일반적인 보통 투자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개인 자격으로 투자합니다.
사업에 보통 투자가는 그거 모른 채 개인 자격으로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강좌에서 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일으키는 것과 사업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쓸 것입니다. 21페이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투자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40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 있지. 다시 말해 부자 아버지는 규칙은 이런 것이었다. 내 사업이 나에게 투자를 하게 해준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기 때문이지. 이 책에서 당신은 전체 주식의 90%를 소유하는 10% 사람들이 왜 사업의 소유주로서 자신들의 사업을 통해 투자하는지,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보게 된다.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이유는 사업의 소유주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기 때문에서 그런다. 그 강좌 아까 끝날 무렵에 그 사람은 내가 왜 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썼는지 이해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과 그 밖의 다른 참석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부분의 그 90대 10% 투자가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투자를 만들었음을 알기 시작했다. 우리 주위에 겨우 20대에 불과한 억만장자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투자, 다시 말해서 사고 싶어하는 사업을 만들었다. 나는 거의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에게는 수백만 달러 벌어줄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이런 창의적 아이디어는 큰 재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책의 후반부는 그 10% 부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다른 투자가들이 투자하는 수백만 달러 혹은 수십억 달러의 사업으로 만드는지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 아버지는 투자할 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22페이지 들어갑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당신을 부자로 만들 것 같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책의 후반부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사고, 갖고, 오르기만을 기도한다. 부자 아버지는 투자는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는 회사 주식 500주를 주당 5달러에 샀다. 그런데 주가가 15달러까지 올랐다. 나는 주식을 팔아 일주일 만에 5,000달러를 벌었다. 내 남편과 나는 낡은 집을 사고 고친 후에 이익을 남기고 판다. 나는 현물로 선물 거래를 한다. 나는 통장에 100만 달러 이상을 갖고 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안전하다. 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 얘기들은 다양한 유형의 투자 상품과 절차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23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분은 대신에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투자가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기꾼 혹은 도박꾼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서 갖고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살고 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며 산다. 진정한 투자가들은 시장이 오르든 무너지든 상관없이 돈을 번다. 그들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돈을 번다. 일반 투자가는 그렇게 하는 법을 모른다. 그래서 그런 투자가들은 10% 돈만을 버는 90% 범주에 들어가고 만다. 사고 갖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 투자는 부자 아버지에게 단순히 사고 갖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1. 투자가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가 위험한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한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이 책을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투자가로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사항을 소개한다. 2. 내가 무일푼에서 시작해 많은 돈을 투자하는 단계까지 나를 인도한 부자의 아버지 수업 내용을 소개한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자기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험하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부자 투자자가 되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이것은 자신감을 갖고 투자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24페이지 들어갑니다. 3. 다양한 투자가들이 세법을 각각 어떻게 활용하는지 소개한다. 부자빠 가난아빠 2에서 나는 사업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유형의 사람들을 다루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인플로이, 봉급생활자, 셀프 인플레이,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인베스트, 투자가, I분면, E분면, S분면, B분면, I분면. 내가 B4분면에서 투자하도록 부자 아버지가 촉구한 이유는 B4분면에 투자하면 세법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부자 아버지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이용하는 것과 같은 세법을 활용해야 한다. 10% 사람들이 대부분 재산을 잘 관리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 10% 사람들만이 어떤 세법을 사용할지 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 투자가들의 10%가 돈의 전체 90%를 버는 이유는 그들 10%만이 어떻게 4가지 다양한 사분면에 투자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가는 종종 단 하나의 사분면에서만 투자한다. 4. 진정한 투자가는 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장이 상승하건 무너지건 상관없이 돈을 버는지 소개한다. 5. 전통적 투자가와 기술적 투자가들의 차이를 소개한다. 6. 부자빠 가난아빠 2에서 나는 6단계의 투자가 제1단계 투자할 돈이 전혀 없는 사람, 제2단계 돈을 빌려 신나게 쓰기만 하는 사람, 제3단계 저축만 하는 사람, 제4단계 영리한 척 하는 투자가, 5단계 장기적인 투자가, 6단계 능수관 투자가들을 소개했다. 이 책은 마지막 2단계 투자가들에게 시작해 그들을 다음과 같은 유형의 투자가들로 세분한다.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 있는 투자가, 능수관 투자가, 내부 투자가, 궁극적인 투자가. 이 책을 다 읽으면 당신은 각각의 투자가들 사이의 다양한 기술과 그에 필요한 교육적 요건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 투자가 대 일반 투자가 25페이지 읽었습니다. 26페이지 들어갑니다. 7.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돈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은 것도 돈이 부족한 만큼 큰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 책에서 돈은 2가지 유형의 돈 문제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중 하나는 돈이 충분치 못한 문제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이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은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당신이 돈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많은 돈을 번 후에 돈이 너무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게 된다. 많은 돈을 번 후에 돈이 너무 많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해, 이 책은 돈을 많이 버는 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그 돈을 보존하는지도 알려준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돈을 보존하는지도 알려준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다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주식 중개원으로 일하는 내 친구는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일반 투자가는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돈을 잃는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그들은 돈을 벌지 못할 뿐이지. 나는 너무도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 모두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들이 돈을 벌었다가 그 다음에 돈을 모두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 8.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 수준이 2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20만 2억 6,650 2억 6,650 6,560 6,560만. 어떻게 하면 부자들이 하루 하는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이 2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돈은 관점에서 불과하다. 돈은 관점에 불과하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20만 달러를 많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 투자가 vs 일반 투자가 27페이지 들어갑니다. 20만 달러는 2억 6,560만 원. 부자 투자가 되려면 인정받는 투자가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20만 달러를 세 배로 필요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중요하다. 20만 달러, 2억 6천, 2억 6,560만 원은 세 발에 필요 봐야 한다. 이 책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부자 투자가가 되도록 준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장의 말미에 자신의 투자 지수, 인버스트 쿼센스를 알아볼 수 있는 짧은 퀴즈가 소개되어 있다. 이 질문들은 간단한 것이지만 당신이 생각하도록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답을 의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던 이 퀴즈들은 이 인버스트 투자 퀴즈들은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답을 찾도록 도왔다. 다시 말해 투자와 관련해 내가 찾고 있던 많은 답들을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90대 10 투자가들은 어떻게 다른가? 이 책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은 일반 투자가 90대 10 그 그룹에 속하는 10% 투자가 사이의 정신적인 차이다. 부자 아버지가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 내 그 정반대로 하면 된다.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전체 돈의 90%를 버는 10% 투자가들과 전체 돈의 10%만 버는 90% 투자가들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무엇에 투자하는가가 아닌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아내서 그
그 정반대로 하면 된다. 당신의 이 책은 읽으면서 전체의 돈의 90%를 버는 10% 투자가들이 전체 돈의 10%만 버는 90% 부자들 사이의 차이는 그들이 무엇을 투자하는가가 아닌 그들이 서로 다른 생각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28페이지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위험을 인지 말라. 안지 말라. 위험을 안지 말라. 하지만 부자 투자가들은 위험을 안는다. 안지 말라. 위험을 안는다. 자, 대부분 투자가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분산 투자를 해라. 하지만 부자 투자가는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해라. 일반 투자가들은 부채를 줄이고 애를 쓴다. 하지만 부자들은 유리하게 부채를 늘린다. 한 곳에 집중 투자를 한다. 위험을 안는다. 일반 투자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부자 투자가들은 비용을 늘려 더 부자가 되는지 알고 있다. 일반 투자가는 일자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일자리를 만든다. 일반 투자가는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부자 투자가는 점점 덜 일하면서 점점 더 많이 번다. 부자 투자가 vs 일반 투자가.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당신의 생각이 언제 부자 아버지의 생각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도 적은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한 가지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부자 투자가 vs 일반 투자가 29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거나 무엇을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투자가는 안전하게 하면서 위험을 안지 말자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 투자가는 어떻게 능력을 높여 더 많은 위험을 안을 수 있는지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든 능력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위험을 안을 수 있는지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이와 같은 사고를 동전의 양쪽 면 생각이라고 불렀다. 그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 투자가는 일반 투자가보다 더 탄력적인 생각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가와 부자 투자가 모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만 부자 투자가는 또 어떻게 더 많은 위험을 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일반 투자가는 부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만 부자 투자자는 어떻게 부채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일반 투자가는 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지만 부자 투자가는 시장이 무너질 것을 기다리며 산다. 이것은 일반 투자가들에게 상충되는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와 같은 상충하는 상황이 부자 투자가들을 더욱 부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반 투자가들과 부자 투자가들 사이의 생각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유념하라.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부자 투자가는 모든 동전의 양쪽 면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반면 일반 투자가는 한쪽 면만 그리고 이들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 투자가는 계속 부자로 남는 것이다. 이 책의 후반부는 동전의 다른 면에 관한 것이다. 투자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관점 30페이지 들어갑니다. 이 책은 단순히 투자
화끈한 조언 혹은 마술 공식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을 쓴 한 가지 주요 목적은 당신에게 투자에 관해 색다른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1973년 베트남에서 돌아와 투자가로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부자 아버지는 1973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와 같은 금융적 힘, 내가 12살 나이에 처음 알게 된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는 40여 년 전에 그 바닷가에서 서서 부자 아버지 그 투자를 바라보고 12,000평을 사는 걸 보고 그때 난 투자에 관한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차이는 단순히 그분이 얼마만큼 투자 자금을 갖고 있는지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와 같은 차이는 먼저 일반 투자가 이상이 되고자 하는 깊은 욕망에서 발견됐다. 당신에게 그런 욕망이 있다면 이 책을 계속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나도 이 땅을 살 수가 없단다. 하지만 내 사업은 이 땅을 살 수가 있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는 투자에 대해 배우려고 나는 투자에 대해 배우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할 때 당신은 결국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이를테면 아파트 건물에 투자를 할 때도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채권을 살 때도 당신은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려면 먼저 사업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당신이 사업체가 당신을 대신해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투자 방법은 개인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투자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개인 자격으로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 강좌에서 사업에 대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사업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일으키는 것과 사업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쓸 것이다. 이렇게 로버트 키요사키가 큰 소리로 말을 했던 것이 앞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30페이지까지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